로일록 박사. 홈즈는 사건을 맡으면 무조건 행동을 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놓친 것을 꼼꼼히 조사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추리한 다음 단숨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이 돌아가자 홈즈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와트슨, 자넨 헬렌 양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 매우 고약하고 무시무시한 사건 같은데. 내 말에 홈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약하기로나 무시무시하기로나 한 군데도 흠잡을 데가 없지. 헬렌 양의 말처럼 바닥이나 벽에 이상이 없고 문이나 창문이나 굴뚝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다면 언니는 방 안에서 혼자 이상한 죽임을 당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군. 그러자 홈즈는 그렇다면 그 수수께끼의 휘파람 소리와 언니가 죽는 순간의 한 그 기묘한 말은 뭘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글쎄, 나로선 모르겠는걸. 한밤중에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 집시, 헬렌 자매의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살아가는 아버지 얼룩무늬의 끈, 그리고 헬렌이 들었다는 쇠붙이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나가다 보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홈즈는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을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스토우크모란 마을에 가면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말한 홈즈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나 그때는 이미 체격이 우람한 사나이가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 뒤였습니다. 사나이는 키가 몹시 커서 목을 길게 빼야 검은 모자의 꼭지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나이의 옷차림은 농사꾼 같기도 하고 사냥꾼 같기도 한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나이의 손에는 사냥용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나이였습니다. 커다란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피부색은 거무튀튀하였습니다. 게다가 눈은 움푹 들어가고 코는 날카롭게 뾰족해서 어딘지 사나운 늙은 독수리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인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홈즈가 누구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접니다. 홈즈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로일롯이야. 스토우크모란 마을에 사는. 아, 그러십니까? 어서 앉으시지요. 하며 홈즈가 의자를 권했으나 로일롯 박사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헬렌의 뒤를 밟아왔어. 대체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던가? 4월인데도 아직 춥군요. 홈즈는 딴청을 부렸습니다. 헬렌이 무슨 말을 짓걸렸는지 물었잖아. 로일롯 박사는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추워도 크로커스 꽃은 피었다지요. 홈즈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그따위 말은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내 이야기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만 소문대로 정말 건방진 녀석이로군. 로일롯 박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더니 위협하듯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홈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싱긋 웃었습니다. 이봐, 이 런던 경시청의 찌꺼기야. 건방진 수작 말라고. 로일롯 박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와 반대로 홈즈는 더욱 침착하여 금방이라도 껄껄대고 웃을 듯 하였습니다. 조용히 나가 주실까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나가지 말래도 나갈 거야. 만약 내 집안 일에 함부로 참견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야. 하며 로일롯 박사는 난로에 부젓가락을 움켜쥐더니 거친 손으로 쉽게 구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휙 집어던진 다음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성큼성큼 나가버렸습니다. 쇠로 된 부젓가락을 엿가락같이 구부리다니 정말 대단하군. 기가 차다는 투로 내가 말하자 홈즈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유쾌한 괴물이로군. 저 녀석이 조금만 더 우물쭈물했더라면 나도 완력으로는 과히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며 홈즈는 부젓가락을 줍더니 힘들이지 않고 먼저대로 펴놓았습니다. 역시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나를 경시청 형사로 잘못 안 건 곱게 봐준다 치지만 헬렌 양은 괜찮을까? 놈은 헬렌 양의 뒤를 계속 쫓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스토우크모란 마을에 가는 일을 한시 바삐 서둘러야겠군. 와트슨, 나는 관청에 가서 헬렌 양 어머니의 유언 서류를 조사하고 올 테니 그동안 아침 식사 준비를 좀 해주게. 홈즈는 내가 미처 뭐라고 할 틈도 없이 잽싸게 방에서 나갔습니다. 적진으로 뛰어들다. 홈즈는 점심때가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나는 간단한 식사를 권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알아냈나? 하고 물었습니다. 꽤 참고가 될 만한 걸 알아왔지. 홈즈는 빵을 씹으면서 숫자가 잔뜩 적힌 파란 종이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헬렌의 어머니가 죽었을 당시엔 연수입이 1100파운드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내렸으므로 750파운드 밖에 안 돼. 딸들이 결혼하게 되면 각자 1년에 250파운드씩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둘이 모두 결혼해 버리면 로일롯으로서는 적잖이 타격을 받겠지. 이 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아침을 굶고 뛰어다닌 것이 허실은 아니었어. 로일롯에게 딸들의 결혼을 방해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여보게, 그럼 줄리아를 죽이고 헬렌까지 죽이려 하는 게 바로 그 괴물 같은 아버지란 말인가? 나는 잔뜩 긴장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으로서는 그냥 수상쩍다고 보았을 뿐이야.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엔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 아무튼 꾸물거릴 때가 아닌 것 같아. 로일롯 박사는 우리들이 헬렌의 상의에 응해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서둘러야지. 자네는 권총을 갖고 가게. 쇠로 된 부젓가락을 엿가락처럼 휘는 괴물이 상대니까. 하며 홈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곧 영업용 마차를 불러 타고 워털루역으로 달렸습니다.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침 레저헤드행 기차가 있어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레저헤드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륜 마차로 10km쯤 달려 조용하고 경치 좋은 스토우크모란 마을에 닿았습니다. 마침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하늘에는 서너 점의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길 옆의 나무와 풀에는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지나가는 바람엔 향긋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다니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홈즈는 팔짱을 끼고 모자를 눌러 눈 있는 데까지 눌러 쓴 채 마부 옆자리에 깊숙이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졸고 있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목장 저쪽을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 널따란 목장 너머에는 과수원이 있고 그 앞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홈즈가 가리킨 것은 그 과수원과 숲 사이에 솟아있는 매우 낡은 건물의 지붕이었습니다. 오래된 저택이군. 홈즈는 일부러 한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바로 로일롯 박사의 저택 입죠. 마부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가? 마차를 그쪽으로 대주게. 우린 지금 수리 관계로 그 집을 찾아왔거든. 홈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빙 돌아서 가는 것보다 여기서 마차를 내려 밭둑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저 작은 길 말입니다. 마부가 친절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 말대로 하겠네. 아니, 그런데 저 여자는 헬렌 양 같은데. 홈즈는 마차 삭을 치르고 나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적진으로 뛰어들었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 저 마부에게는 우리가 건축가인 것 같이 여기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르니까. 홈즈는 멀리 사라져가는 마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헬렌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넘친 얼굴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번 약속한 이상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나타납니다. 홈즈가 말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었어요. 아버지는 런던에 가셨는데 아마 저녁 때까지는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헬렌은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양, 사실은 오늘 아침에 로일롯 박사를 만났습니다. 하며 홈즈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대강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헬렌은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뒤를 밟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는 마음 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걱정이 되는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쪽이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셈이지요. 조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로일롯 박사 쪽입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아버지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다른 집에 가서 주무시던지. 아닙니다. 저도 버티어 보겠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뭐든지 시켜주세요. 헬렌은 뜻밖에도 꿋꿋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빨리 방들을 조사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1분 1초라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홈즈와 나는 드디어 사건의 한가운데에 뛰어든 것입니다. 저택은 얼룩덜룩 이끼가 낀 석조 건물로 전체가 잿빛이었습니다. 가운데 건물이 특히 높고 그 양쪽에 새의 날개같이 나지막한 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날개의 지붕은 군데군데 떨어져 몹시 황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황폐해 버렸을까?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둔 것 같군. 홈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가운데 건물도 손질이 안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른쪽 날개에 해당하는 건물만이 어느 정도 현대식으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창에는 덧문이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쏟아오르는 것으로 보아 현재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놓여 있었으나 인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홈즈는 잔디 위를 걸어다니며 방 바깥쪽을 꼼꼼히 조사하였습니다. 잔디는 거의 손질을 하지 않아서 마치 잡초 같았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방, 가운데가 언니의 방, 안채에 가장 가까운 게 로일롯 박사의 방이군요. 예, 하지만 저는 어젯밤부터 가운데 방을 쓰고 있어요. 참 그랬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방을 그렇게 급하게 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며 홈즈는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쩌면 헬렌 양을 가운데 방에서 자게 하기 위해 저 괴물 영감 아니 로일롯 박사가 꾸민 일이 아닐까. 내 말에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얘기군. 그런데 헬렌 양 저쪽에 긴 복도가 있다고 했지요. 복도에도 창문이 있나요? 예. 그렇지만 사람이 들락거릴 정도로 크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군. 덧문을 단단히 닫으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고 복도 쪽으로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줄리아는 완전히 갇혀 있었던 셈인데. 홈즈는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확대경을 꺼내어 창틀과 손잡이, 심지어는 쭈그리고 앉아 잔디 위까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윽고 홈즈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난처할 때라든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의 버릇입니다. 이번엔 방안을 조사해보세. 실마리가 되는 것은 틀림없이 방 안에 있을 거야. 내 권유에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 우리는 세 개의 방이 나란히 있는 복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 헬렌 양은 방은 특별히 조사할 게 없을 거야. 중요한 것은 가운데 방이야. 하며 홈즈는 가운데 방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줄리아가 비참한 죽임을 당했고 간밤에는 헬렌이 무서운 휘파람 소리를 들은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방은 작고 검소하였으며 옛날 시골집처럼 천정이 낮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갈색 장롱, 다른 한쪽 구석엔 침대가 있고 창문 왼쪽엔 경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밖의 것이라고는 보잘것없는 의자와 방 한가운데에 깔린 융단뿐이었습니다. 융단 주위에 보이는 마룻바닥과 벽의 칸막이는 떡갈나무였는데 군데군데 좀이 먹고 지저분하게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탓인지는 몰라도 아까 정원에서 들여다보았을 때와는 달리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홈즈는 의자에 걸터 앉아서 아무리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초인종의 끈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홈즈가 물었습니다. 침대 위에 매달린 초인종의 끈은 그 끝이 베개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달았는데 가정부의 방으로 통해 있을 거예요. 언니가 달게 했나요? 아니요. 언니나 저는 가정부에게 일을 시킨 일이 없어요. 가정부는 우리 집에 오래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초인종 끈은 별로 필요가 없었을 텐데. 홈즈는 확대경을 들고 엎드려 마룻바닥의 틈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벽의 칸막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로 다가가 잠시 관찰한 후 초인종의 끈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아니 이건 초인종 끈이 아니잖아. 홈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울리지 않나요? 울릴 리가 없죠. 자, 잘 보십시오. 끈 끝이 환기 구멍 바로 위 고리에 묶여 있죠. 어머 이상하군요. 전 여태껏 몰랐어요. 아마 언니도 몰랐을 거예요. 홈즈는 계속 두세 번 끈을 잡아당기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건 이것뿐이 아니요. 환기 구멍은 바깥쪽을 향해 뚫려 있어야 원칙인데 이건 옆방으로 통했군요. 별 얼간이 같은 건축가도 다 있었군 그래. 그 구멍은 초인종을 달 때 새로 만든 거죠. 그때 이 밖에도 몇 군데 간단한 공사를 했어요. 이거 재미있게 됐는걸. 끈뿐인 초인종에 소용없는 환기 구멍이라. 자, 이번엔 로일롯 박사의 방으로 가봅시다. 홈즈의 동작이 활발하고 기민해졌습니다.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로일로 박사의 방은 딸들의 방보다 컸지만 검소한 점에서는 비슷했습니다. 마치 군인의 방 같았습니다. 조립식 침대, 안락 의자, 둥근 탁자 등 모두 사치스럽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전문 서적이 꽉 들어찬 책장과 철제 금고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홈즈는 천천히 걸어다니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홈즈가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철제 금고였습니다. 헬렌 양, 당신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나요? 홈즈는 금고를 툭툭 건드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헬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가 들어있어요. 안을 본 적이 있나요? 예, 몇 년 전에 단 한 번 보았는데 서류가 가득 들어있더군요. 고양이가 들어있지 않던가요? 홈즈의 엉뚱한 물음에 나와 헬렌은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아무리 괴짜라도 금고에다 고양이를 기를까? 표범과 비비는 있지만 고양이는 없어요. 만약 아버지가 고양이를 기르고 계셨다면 어쩌다가 울음소리쯤은 들렸을 텐데. 그러나 홈즈는 웃지도 않고 보십시오.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며 금고 위에 있는 조그만 우유 접시를 들어 보였습니다. 표범은 맹수입니다. 조그마한 접시의 우유로는 어림도 없죠. 어쨌든 이 접시의 수수께끼는 곧 풀릴 겁니다. 그 전에 확인해 둬야 할 게 있군요. 홈즈는 나무 의자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 위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군. 홈즈의 눈길을 끈 것은 개를 다루는 데 쓰는 작은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둥글게 감겨있고 끝부분은 무엇인가에 걸리도록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채찍이군. 와트슨, 자넨 이것을 무엇에 쓰는 채찍이라 생각하나? 홈즈가 수수께끼를 내듯이 물었습니다. 글쎄,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채찍인데 끝을 왜 고리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쁜 일에 머리를 쓰게 되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 헬렌 양, 이제 볼 것은 대개 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우 참고가 되었습니다. 정원에 나가서 머리를 좀 식힐까요? 정원으로 나가자 홈즈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와 헬렌은 잠자코 홈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홈즈는 헬렌 곁으로 다가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홈즈 씨 말씀대로 하겠어요. 헬렌은 긴장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한 결과 나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누군가 분명히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어머나. 헬렌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금은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당신의 목숨을 지킴과 동시에 악마와 같은 살인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획인데 오늘 밤 나와 와트슨이 당신 방에서 지낼 겁니다. 우리는 놀라서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까지는 저쪽에 보이는 여인숙에 있을 겁니다. 저택 맞은편에 크라운이라는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저 크라운 여인숙에서 당신 방 창문이 보이죠? 예, 보일 거예요. 로일로 박사가 돌아오면 당신은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십시오. 그리고 박사가 자기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 방의 덧문을 열고 등불을 흔들어 우리에게 신호를 한 다음 살짝 방에서 빠져나와 원래 당신의 방으로 옮기십시오. 알겠지요? 박사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딜일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헬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등불로 신호를 하면 우리는 당신의 언니가 의문의 죽임을 당한 그 방으로 몰래 숨어들어 괴상한 휘파람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잘하면 오늘 밤에 범인을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홈즈 씨는 범인이 누구이며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두 알고 계시는군요. 수사에 지장이 없다면 가르쳐 주세요. 헬렌이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좀 더 분명해질 때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추리에 불과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당신은 내가 말한 대로 실수 없이 행동해 주십시오. 그럼 우린 일단 크라운 여인숙으로 몸을 숨기겠습니다.
여기서 로일록 박사에게 들키면 모처럼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용기를 내요. 홈즈는 격려하듯이 헬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